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하객진의 비밀, 그 이순신 장군의 그 하객진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하객진에 대해서는 그간 좀 얘기는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 떠 있고 또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좀 막연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일자진 펼쳐서 뭐 중간에 뒤로 빠지고 뭐 이런 정도고 좀 더 이렇게 과학적이고 좀 가명하다는 그런 저기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실감 있게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제가 한번 테마를 잡았어요. 이 하객진은 이거 학의 날개죠. 학의 날개가 펼친 이제 진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그 화력의 집중? 예,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제가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전력을 갖다가 운영할 때는요, 집중하고 분산하고 포위하고 이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전력을 취하는데, 그 최종적인 그 마지막 한 방은 집중이거든요. 예, 집중. 이 분산이다, 포위다, 결국 마지막에는 세게, 예? 적의 주력을 갖다가 선멸시키는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위대한 전술 전략을 취했어요. 바로 이 하객진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요거는 실제 전쟁에서 이 줄이 네 줄로 꼭 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것 뿐이고, 만일에 여기서만 본다면요, 여기가 24척이죠? 여기 지금, 저기 배라고 치면 24척이고요. 여기 밑에는, 이건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는 12척이죠? 거치로 보면 24대 12예요. 24대 12가 불리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여기 전쟁터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24대 12가 작동을 안 한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일제히 포를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12대가 풀가동이죠. 풀가동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보죠. 24척 중에서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4척이에요.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그죠? 그냥 결국 싸움은 12대 24가 아니라 12대 4가 되겠죠. 그죠? 12대 4가 돼요. 게다가 이 외구는 조총이죠? 조총이에요. 아니면 칼이나 뭐 이 정도겠죠? 근데 우리는 조선군은 이게 뭐가 있었죠? 포란 말이에요, 포. 그 당시에 뭐 몇 미터 거리인지 내가 자세히 정보는 안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50m에서 한 150m 정도쯤 아닐까 이제 추측은 해 보이는데, 무슨 이제 근접전도 있고 또 이렇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워낙 근접전을 하면 또 조총의 사거리 범위라면 우리가 유리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총을 안 갖고 활로 쏘니까, 주로 포를 쏘니까 우리는 일정 거리 좀 유지하는 게 유리하긴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거 이전에 일단 화력 싸움에서는 절대 이게 이순신 장군 측이 유리하다. 저기 배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거예요. 조총을 쏘여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열에 있는 배들 뿐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 결국 뭐예요? 12대 4가 되는 거죠. 12대 24가 아니라 12대 4. 즉 12대 24의 불리함을 12대 4의 유리함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 하객진을 보고 배운 게 도고헤이하치로 일본의 일본 해군의 사령관이죠. 연합함대가 발틱 함대,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자전법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는데, 같은 거예요. 하객진이랑 정자전법.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하객진 뒤집어 놓으면요, 이렇게 정자가 되죠? 이렇게. 한자로 정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하객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또 자기네들 하객진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랬던지 그걸 갖다가 정자전법으로 부르더라고요. 정자. 그런데 여기는 이 최신 한포기 때문에 더 어마어마했겠죠. 뭐 여기는 뭐 오래 못 갔을 것 같아요. 발틱 함대 이렇게 내려오지만 뭐 두 줄인 세 줄인 네 줄인 관계없이 일본 해군들은 쫙 펼쳤죠. 일자리는 우리 하객진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동할 수 있는 건 맨 전열 이 세 척만 포를 발사할 수 있고 뒤에 있는 배들은 줄줄이 따라오는 배들은 앞에 배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쏘기가 어렵다고요. 이 사이로 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유롭게 풀 가동할 수 있는 것은 맨 전열 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10인데 12척이고 여기도 12척이지만 12대 12가 아니고 12대 3이 돼버리죠. 그죠? 여기서는 12척이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여기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건 3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대 12 싸움을 12대 3으로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항복을 했어요. 발틱 함대가 항복하고 사령관은 포로로 잡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하객진이 유명해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주요 선진국들 있잖아요. 그 해군에서 해군 사관학교 이런 데서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을 갖다가 그 교재에서 반영해서 그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하객진이 그 배웠는데요. 이 하객진은 그 그간이 좀 애매하고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뭐 하객 나기처럼 펼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빠지고 공격했다 이 정도거든요. 결론은 뭐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은 숫자로 나오면 이렇게 된다. 결국 12대 24의 싸움이 12대 4가 된다. 12대 4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숫자가 적더라도 저기 함선들이 까마귀처럼 많이 달려와도 이 이순신 장군의 항익진에 걸리면 적은 견딜 수가 없죠. 그죠?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 이 당시에도 포유 위력은 상당했던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 그 포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이러면 그 시해하는 장면도 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세요. 그 한번 그 전술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원래 그 전술 전략 있잖아요. 원래 그 뭐 이제 손자병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교본을 통해서 해보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역사에서 있잖아요. 각종 그 격전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집중, 분산, 포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집중 전략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산이다 포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집중이 된다. 집중 전략이 대표적으로 저기 이제 실패한 것부터 볼게요. 하도 좀 관심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독일 히틀러 말이에요. 이 전격 작전에서 그 파리 들어갈 때는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전격 작전 해가지고 그 당시는 저기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우쭐했죠. 예, 히틀러가 우쭐했어요. 자기가 무슨 전략이 대가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 러시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죠? 이게 착각한 거죠. 응? 자기가 무슨 전술의 대가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분산을 시켰어요. 이 분산은 아무 때나 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주력을 갖다가 완전히 그 점령하고 이렇게 결정적인 그 마지막 뭐 그 싸움, 중요한 싸움. 일본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끼가라노 갓센 뭐 새끼가라 전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싸움. 어쨌든 이 집중되는 그 전략을 취했어야 되는데 히틀러가 말을 안 들었죠? 예,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장군들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바로 그 모스크바 쪽으로 직진하기를 원했는데 히틀러가 그 셋으로 나눴죠. 방면 뭐 우크라이나 여러 쪽으로. 그러니까 독일군이 분산이 되니까 약화가 됐죠. 이런 결정적인 그 저기 전투에 있어서는 집중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원래 설에 의하면 3배 이상의 전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집중이 돼서 또 성공한 사례는 그 금나라와 요나라 전투를 볼 수 있어요. 그 호보답강 전투, 호보답강 전투에서 요나라 70만 명이었거든요. 70만 대군이었어요. 금나라는 2만 명. 어떻게 했냐면은 그 뭐 이렇게 잔머리 꼼수 쓰는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매복하고 뭐 전술력 이런 거 안 쓰고 그대로 직진해 버렸어요. 어디냐면 70만 대군의 그 요나라 천조제가 아마 가운데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바로 돌진해 버렸다.
바로 직진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집중을 해서 2만 명 그대로 집중해 돌진해 버렸다. 똑같은 사례가 또 저기가 있죠. 그 알렉산더 장군이 그 다리우스 3세 격파할 때 있잖아요. 저기 대군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저기 일단은 이제 대형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기마병 이끌고 좀 이렇게 혼란을 시킨 다음에 가운데를 향해서 나중에는 모아서 집중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중한 거는 저기죠. 뭐 또 여러 전투가 있는데 지금 시간 부족하니까요. 자, 분산은 보통 저런 경우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중간 정도의 애매한 지역에서 전투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행군하면서 전투한다든가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좌군, 우군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군, 중군, 우군 세 갈래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루트가 이 세 방향으로 좌군, 중군, 우군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좌군, 우군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어쨌든 분산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타는 집중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말씀드리고요. 포위는 보통 3면 4면인데 완전히 동서남북으로 포위하는 경우가 있고 3면. 4면부터 말씀드릴게요. 4면은 그 대표적인 게 금나라가 송나라 수도 개봉 포위할 때요. 한 달 넘게 했죠? 그때 완전 포위했어요. 완전 포위했다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놓고 포위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전력이 완전하게 우열이 가려질 때. 이때는 뭐 은밀이고 뭐고 없죠. 대놓고 그냥 보이는 데서 그대로. 왜냐면 전력의 우세가 확실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사면으로 포위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남한산성 전투는 홍타이지도 조선을 이렇게 만만히 안 봤어요. 그래갖고 백마산성을 피해서 왔죠 또. 그리고 남한산성도 얘네들이 뭐라 그럴까 은밀하게 들어왔다고요. 홍타이지가 내려올 때 은밀하게 10만 명 이끌고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좀 대응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급히 남한산성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 군대가 분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갔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연락이 좀 안 되고 완전 포위된 상태인데다가 그 당시에 좀 추운 겨울인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또 화해 조건을 또 걸었고요, 그죠? 우리나라 독립을 시켜줬죠. 예, 완전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그 화해 조건을 적절히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화해에 응한 거고 우리가 물론 이제 항복에 가깝게 우리가 이제 패배를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달랐어요. 예? 달랐다. 서로 이렇게 조건에 합의해서 우리가 화해를 맺었고 물론 이제 삼전대 구력이라고 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 포위도 조금 다르다. 삼면 포위는 이제 뭐 삼국지라서 여러 가지 또 월남전에서 나온 거죠. 왜냐면 완전 사면 포위를 하게 되면 끝까지 대들면 좀 어려우니까 아군의 희생자도 많고 그래서 한 군데 좀 튀어놓는 거지 일부러 도망갈 근육을 남겨놓고 삼면 포위한 다음에 이제 압박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월남전에서 그런 전술을 썼죠. 예, 삼면 포위 한 군데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위 전략 중에서 장진호 전투를 볼 수 있는데 장진호 전투는 완전 포위를 했어요. 사면 걔네들이 은밀하게 포위했죠. 숫자도 많고 그렇지만 한 군데가 뚫렸죠. 그다음에 완전 포위된 예가 이제 또 있었는데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전력도 우세한데다가 또 은밀하게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 스타일하고 송나라 개봉 포위 스타일하고 두 개가 아마 합쳐진 것 같았어요. 지리적으로 은밀하게 침투한 것도 있었고 이점. 그다음에 군사력도 많았던 이점도 있었고 병력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고요. 이제 삼면 포위 같은 경우, 사면 포위 중에서 저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지평리 전투 사면 포위 했다지만 무너졌죠. 한 군데가 전차 부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다음에 이제 분산은 두 군데 스타일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이 시간에는 여기 용병 여신은 이제 두 개는 있는데 육지에서는 금태조, 바다에서는 이순신. 그래서 용병 여신이라고 불렀어요. 금태조 같은 경우에. 예, 어쨌든 이 시간에는 합격진을 둘러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